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7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편곡지로 하나 골랐는데 그냥 선거판, 선거가 임박하니까 선거 관련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저한테 느낌이 있었던 것들, 뭐 어떤 사실이란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안 또는 말에 있어서 그 뜻을 좀 새겨볼 만한 일들, 이런 것들 또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추려가지고 좀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 먼저는 이거 막 준비하는 와중에 뭐 정보가 좀 떠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MBC에서 저도 예전에 이게 복면거왕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 하현우가 나왔던 그 우리 동네 음악대장인가? 예, 그때 참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9주년이 돼서 그때도 구성을 했었죠. 그게 현재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하현우 편이 9주년이 다 돼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7일이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MBC에서 판단하기에 이거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기사가 뜬 거예요. 오해를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조용히 조용히 그냥 연기를 하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한겨레 신문한테 알려가지고 선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호기심이 가는 그런 주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부를 들여다보게.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9번 이제 9주년이다. 그래서 MBC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MBC의 이야기로는 테마송도 은하철도 999 이런 거 쓰려고 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방위, 뭐 선거 관련 방송위원회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거기서 MBC가 했던 날씨 예보를 제재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 그건 2월 달의 일이에요. 2월 말에. 그거에 빗대어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했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2월 달의 일이었고 그게 아마 받은 게 3월 며칠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고를 받은 게, 뭐 제재를 받았는지 경고를 받았는지. 그러면 편집이라는 게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전에부터 기획은 됐었겠지만, 그리고 이미 바꾸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안 바꾼 것 같아요. 그래놓고 방송을 연기하면서 그 내막을 속내를 그냥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예. 가장 정상적인 거라면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제재를 받았으면은 내부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9주년에 맞춰서. 그런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구자는 당연히 비례대표 정당 조국혁신당의 9번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하철도 999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사례가 뭐냐? 저는 이거는 MBC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문제는 저는 사실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찾으니까 있더군요. 2024년 2월 27일인데 서울의 미세먼지가 1까지 떨어져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일자를 크게 부각을 했는데 이것을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재를 가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는 이거 이해는 좀 안 되더라고요. 1까지 떨어졌다, 공기가 맑아졌다 할 때 보통 초록색, 파란색 많이 써요. 공기가 안 좋아지면은 빨간색을 써요. 그거는 통상적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2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고 2에다가 빨간색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제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과했다. 여기에 대해서 MBC가 뿔이 났다. 그래서 은하철도 999 복면거왕 9주년 이야기를 일부러 조용히 편집해서 그런 문제 소지가 없게 수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자를 강조하는 내용들을 더 밀어 넣은 다음에 자신들이 선거 후에 방송하겠다. 어차피 시간도 한 3일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렇게 한 것은
그래서 언론을 타게 만들었다. 되게 호기심 있는 소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이것은 제 앱에서 그 날씨를 볼 때 공기 이제 질에 대해서 살펴주는 그런 이제 앱인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깨끗한 공기는 파란색이에요. 그다음 초록색이고, 그다음 황색으로 올라가고, 자꾸 심해지면 이제 주황색, 빨간색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어린 아이가 보든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말 한마디 없더라도 글자 하나 써져 있지 않더라도 이걸 보면은 어디가 공기가 깨끗하고 어디가 공기가 더럽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 뭐 일자가 커서 그렇다? 글쎄요, 그거는 수만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차원이다. 날리면 보다야 뭐 훨씬 더 증거할 것이 많네요. 예. 그래서 지금 MBC하고 정부가 까칠하다. 예. 그래서 되치기를 묘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에 문제가 없는 한에서. 뭐 법이라기보다는 선방위의 제재의 여지가 없는 선에서 이렇게 했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 말씀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이제 윤석열이 사전 투표를 했죠. 첫날 금요일 날 한 것 같은데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뒤에 보면 많은 인원이 내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부산까지 뭐 차를 타고 갔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헬기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데, 내지는 뭐 항공기로 가서 김해공항에 내렸든지 아니면 근처 뭐 다른 군사공항에 내렸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가서 했다.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다. 예. 이게 왜 이랬을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전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례적인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청와대란다. 이제는 대통령실에 속한 그 지역 지역구에 가서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투표를 하는 거죠. 예. 자기 보통 배우자를 대동하고, 여기 김건희가 대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다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투표를 했는데 이게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 지금 선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강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바람이 좀 분다. 그래서 지난 부산이 18석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은 당연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 그때 당 이름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국민의힘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한 선거였어요. 그래도 18석 중에 15석을 확보했던 곳이에요. 민주당은 3석밖에 안 됐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5석, 6석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막판에 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 지금 경합 지역이 다 이렇게 바뀔 여지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문제긴 해요. 큰 문제긴 해서 거기서 와서 상징적으로 내가 투표를 여기서 한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채찍질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심각한 상황 같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봐지는데, 지금 경기도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니까 거의 전멸을 잘하면 할 수 있을, 잘못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단지 이게 선거에서 가지고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갔다, 이러면 설득력이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또 왜 부산을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준다면 왜 강서구냐 하필이면은, 예. 강서구에 있는 김도읍은 동아대 출신이고, 물론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긴 한데, 부산에 지금 다른 지역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가신들이 내려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진우, 지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큰 차이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김도읍한테 왔단 말이에요. 김도읍은 사실 대중적 이미지는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강서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게 언제적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이제 박빙 정도로 되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이건 좀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나시면은. 네. 여기 보면 명지동이 여기에요. 저도 부산에서 한 6년, 7년 정도 살았거든요. 이 명지동이면은 이게 한강으로 치자면은 여의도의 확대판 정도 되는 곳이에요. 삼각주의 섬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섬이고 예전에는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퇴적 지형이니까 여의도 지형이랑 같은 곳이에요.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옆에 얼숙도 있는 거 보시면 느껴지시죠.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갈대밭 같은 게 아주 많았던 그런 곳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 가보지는 않았어요. 여기를 차 타고 몇 번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신도시가 한 20년 경부터 들어서기 시작해가지고 신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아마 가덕도가 같이 지금 개발되면서 거기랑 연계가 되면서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런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부 다 대파밭이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과거 사진이 있는지 있더라고요. 제가 대문 사진에 쓴 사진이 그 사진이고 이건 또 다른 사진인데 대파밭입니다. 2020년도 이 정도였어요. 예. 여기가 원래 염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염전이어서 남해안에 염전이 드문데 제법 좋은 품질의 소금이 생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염전이 이제 경쟁이 없어지면서 염전밭이 파밭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다 파를 심었더니 파농수가 되게 잘 됐대요. 그래서 그냥 명지에 전부 다 파를 심은 거예요. 저 뒤에 2020년 무렵부터 보면 저 뒤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은 대파밭이 많이 없어졌든지 아주 줄었든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가 대파밭이라는 게 명지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산에 온 것도 희한한 일인데 부산까지 말이에요. 예. 경기도 어디를 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일단 자기 동네를 떠났다는 게 용산을 떠났다는 게 이례적이고 게다가 부산까지 왔으면은 다른 데도 갈 만한 데가 있는데 하필 강서를 왔다. 예. 그것도 명지동에. 자, 강서에도 여러 가지 동네가 있을 거잖아요. 강서구 내에도. 그 가운데 명지동이 명지 1동, 명지 2동이 있어요. 거기가 파밭이었다는 거거든요. 일부러 파밭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부산에서는. 야, 거기 파밭인데? 대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선거에 악영향을 준 사람이 왜 대파밭이었던 곳을 오지? 이런 우스갯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온 이유는 저는 여기가 대파밭이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천공이죠. 지금 국가 정책의 많은 부분이 이 사람의 입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저도 한 2년간 지켜보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의 통치 스타일 자체가 지도력 스타일 자체가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참모들은 그냥 뭐랄까, 예, 하인처럼 부리고 있거든요. 그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지금 짙어졌어요. 물론 역량 있는 참모들도 없어요. 그냥 그런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예스맨들로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구인난이 좀 있죠. 쓸만한 사람들은 이 밑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인생의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형국인데 이런 세세한 제안을 했다. 누가 참모가 부산에 한번 가시죠. 부산에 지금 선거판이 안 좋습니다. 예, 뭐 당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저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예. 그런 꼼꼼하고 세심한 대화를 참모진과 주고받는. 예. 그래서 그들이 스케줄을 기본적으로 짜주고 그 맞는 그 스케줄에 대해서 대충의 검토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응해주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세세한 부분이에요. 대파밭이었기 때문에 왔다. 이것은 천공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대파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당신이 가서 좀 눌러라, 그 기운을. 그래서 부산 중에서도
강서구 중에서도 명지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이 얘가 대파밭이기 때문에 얘기를 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까지 천공이 설명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길을 누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천공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게 설명을 안 하길래 자, 가상의 시나리오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공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에 인터뷰 과정에서 참 토론회 과정에서 손에 왕자 쓰여진 게 보였는데 그 왕자를 천공은 그 왕자를 써줬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그 덕에 난 대통령이 됐다라고 거기에 기여도를 일부 인정 안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행보들.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번에 부산 가서 사전 투표를 한 것은 엄청나게 꼼꼼한 일이에요. 사실은 왠지 가서 숙제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기가 원했다기보다는.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천공이 제안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만약 그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 그만큼 천공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판에 있어 가지고 대파 사건이 제일 큰 타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봅니다. 예. 자, 부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안산에서 출마한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자, 부산 엑스포를 총 기획했던 사람이죠. 결과적으로는 119대 29로 패배를 했고 대통령까지도 마지막까지 박빙이다. 전 국민을 마음 졸이게 했고 그랬던 상황인데 이 이후로 이제 뭐 여러 번 사과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부산 지금 민심에 있어서 조국의 등장과 더불어서 엑스포에 대한 어떤 반기, 부산 사람들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전쯤 된 건데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 150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말이 그 어디에도 단단한 구석이 없다. 허공에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전형적으로 아주 과거 정치인들이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때 하는 말이죠. 예. 뭐 책임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모습이 느껴지고 말에 힘이. 그래서 엑스포의 그 대패하고도 그것을 전달을 제대로 못했구나.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똑같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으로 지금 다시 등장하고서도 이 사람은 지금 원래 뭘로 출발한 젊은 인재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젊은 뭐 비서? 그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뭐 국정 상황실장? 예, 그 당시는 아주 젊었을 겁니다, 아마. 예, 30대? 예. 그런 인재였어요. 근데 그가 지금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아주, 옛날 냄새가 가득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 발언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이미 판사는 대충 나왔을 거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저는 지난번에 어디죠? 강서구에서 뭐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무모한 시도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실 출신으로서 출마가 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당에서도 탐탁지 않아 할 거라고 봅니다. 당고 조율이 안 돼 이런 좀 허언을 막 했었거든요. 예. 또 옛날스러운 발언이 그가 과연 김대중의 비서였나라는 사실 의심이 갈 정도의 말을 해요. 김대중이 가장 우리한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1990년대 그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지형에서도 햇볕 정책이나 말을 꺼내드는 사람이에요. 통일의 기틀을 닦은 사람이에요. 저는 김대중이 그때 자기 때 뭐 김정일 만나고 그랬지만 통일이 된다고 절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뭔가 디딤돌 하나 놓아야 된다. 그 다음 또 누가 하나 놓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높게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목도했을 사람이 명품백 이슈 정도 이런 걸 국회에서 갖고 시끄럽게 하면 김정은이 수혜를 본다. 이런 철지는 소리를 했다는 게 정말 참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왜 특히 실망을 했는지는 좀 이따 또 더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요번에 제가 이 사람 건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이렇게 북풍이 안 불지? 예. 왜 북한이 미사일도 쓰고 뭐 난리가 아닌데 북한 이슈가 전혀 제기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전에는 돈까지 줘가면서 북한아 너희 좀 뭐 좀 해달라 하고 북한을 용병 쓰듯이 선거에 활용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 옛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조용해요. 차단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는 미국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선거를 맞이해서 과거 정부들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들이 활용했던 그 카드를 미국이 다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수요가 또 지금은 특히나 여론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인기도 없고, 그런 북풍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탄생한 게도 그런 핵심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북한 혼내준다는 거, 항상 강조하잖아요. 무찌른다는 거, 폭력으로. 네. 그런 거에 그런 관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러 건이 나와야 되죠. 국방부 쪽에서 이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 이 정부가 자기들한테 이해가 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제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도리에 맞춰서? 아니죠. 이것은 미국에서 차단당하고 있다. 강력히 견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왜 그런 고안이 장성민 의원이 아니죠. 장성민 후보한테 좀 더 실망스럽게 느끼는 게, 제가 종전선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제가 30대 초반, 2001년, 2년 요때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장성민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그게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몇 년간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대학에 연구교수 신분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뭐 교민들이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했어요. 조그맣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장성민한테. 저도 나이 많죠. 자, 남북한이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장성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남북 간에 할 게 아니다, 이게. 먼저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회담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휴전 체제가 종전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예, 그게 문제다. 미국하고 북한이 화해하지 않으면 남북 통일은 안 된다. 그게 먼저 돼야 된다. 그게 종전선언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룬 게 지금 정치논평 요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이게 지금 낸시 펠로시 오거나 뭐 그때였을 거예요. 고전에 아주 정권 초기예요. 이걸 유튜브에서 제재를 걸었더라고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예,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들은 장성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국제 정세 판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죠. 예, 90년대에. 이미 그때 시작된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과 미국을 화해시키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 그게 막 화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관계 흐름에 따라서. 예, 지금은 흐름이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어받았고 노무현은 노무현의 일을 했고 문재인은 문재인의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이 맞아가고 있잖아요. 왜? 미국이 지금 러시아랑 화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나라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 첫 발자국을 김대중이 뗐고 그때 김대중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북쪽에 많은 전문가들이 파견이 돼서 북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인프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많은 계획들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다녀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 다녀온 사람들 제가 몇몇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신해주, 뭐 함경 북도까지 다 왔더라고요. 그 중국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 그때 틀이 지금도 아마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그대로 활용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러시아 쪽과 강조되는 쪽으로 치중되겠지만은. 자, 그런 걸 통해서 문재인이 끝나기 임기 마지막에 한 일이 뭡니까? 동해 북부선 착공이었어요. 강릉에서 저기 거진까지 연결하는 거. 예.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시베리아 철도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강원도는 그 거점으로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통일은 어느 순간에 문득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그 문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에요. 예. 그 선거에서는 지금 북풍은 찍소리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것을 소상히 알고 있을 장성민이 디올백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만 혜택을 본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서글픈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보니까 이 장성민이 지금 우위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우위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민주당 후보가 양문석인데 여기가 지금 뭐죠? 편법 대출 이런 걸로 인해서 양쪽에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죠. 지금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양문석, 장성민 비호감 대결. 누가 더 싫은 애예요. 누가 더 좋은 애가 아니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이야기 해보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부정선거는 보통은 이제 정권을 잡은 쪽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80년대에 20대를 보내시거나 30대를 보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때 부정선거 이슈가 크게 일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관악구청인가? 거기서 뭐 아주 폭력적인 진압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랬었죠. 그때가 아마 SNS가 있고 유튜버가 있고 그랬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게 진압당하고 넘어갔었죠.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쪽이 주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도스 공격받았을 때도 저도 그때 이명박 때 이게 그때 총선이었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자체 선거든지 간에 집 앞에 있는 투표장을 못 찾게 진짜 헤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디도스 공격받았다고요. 정부에서 이야기했을 때요. 그 뒤에 어떤 정황으로 공격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자, 그런 전례를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인데 자기들이 현재 정권까지 다 잡고 있는데 부정선거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황교안과 민경욱이 또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요거는 내용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뭐 선대위 종합실장이 김민석 의원인데 김민석이 예측한 사전 투표율과 너무나 비슷했다. 그래서 이게 선거 부정의 선거 부정에 기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31.3%라고 김민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31.28%였어요. 예. 자,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얼마였느냐? 26.69%였어요. 그래서 한 5% 올랐는데,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반영될 것이냐 끝까지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제도가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게 2010년대 넘어서예요. 그래서 지금 몇 번 안 됐어요. 그래서 할수록 유용성이 있으니까 그냥 늘어나는 추세도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간편하니까. 편하니까. 자, 그래서 저게 최종 투표로까지 이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황교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김민석이 최종 투표율이 71.3%가 될 거라고 했는데 최종 투표율이 저거랑 똑같이 맞게 나온다면은 정말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66.2%였었어요. 그것도 그 전 총선보다
8% 정도 올랐던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선거의 향방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투표율인데,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면은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특히 인기가 없으니까 그 지지층은 주로 고령층에 많이 몰려 있을 걸 말이에요. 65세 이상. 근데 그 층에 있는 이제 유권자들은 항상 투표율에 무관하게 투표율이 항상 높아요. 그래서 그쪽 표가 더 결집이 돼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반등을 하기는, 증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렇지만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하면 젊은 세대들 투표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65세 이하가. 그러다면 그게 민주당 표로 갈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통 한 7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 승리해서 대승으로 가느냐, 그런 이제 고비라고 봐지는 건데, 자, 그래 뭐 그런 이제 숫자적인 부분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괜찮은 숫자들이죠. 중요한 숫자들이고, 저는 황교안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할까? 지금 주요 멤버도 아닌데, 뭐 민경우까지도 지금 뭐 여기 주요 멤버는 아니죠. 현역 의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걸로 뭐 부정선거 시비를 건다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차이 패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 두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이걸 하나 골랐습니다. 유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투표 용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 상당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것을 투표를 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 우리 한 표 한 표가 가지는 그 중요성, 이 한 표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왔던, 자,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인간이 인간 대접을 좀 더 받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이렇고, 지금 많은 뭐 우리가 지금 동구사는 잘 모르니까 유럽과 미국의 투표는 보면은 많은 것들이 회색 지대화됐죠. 투표를 통해서 진정한 민의가, 또 인간 사회의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이 투표용지에 반영이 돼서 정책적으로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는 곳이 저는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뭐 4.19, 뭐 5.16, 그다음 뭐 5.18, 그다음 뭐 6.29, 그리고 뭐 박근혜 탄핵, 예, 그런 격동의 현장이 우리거든요. 그런 근대사에서 그만큼 내부를 스스로 닥달하고 잠시 느슨해졌다가 다시 긴장하고 느슨해졌다 긴장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결과적으로는 상승작용을 통해서, 예, 누가 어느 측에 있든지 간에 나라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다.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예, 그 두 나라의 미래가 저는 받지 못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진 투표 용지 한 장 한 장은 우리 선배들이 수많은 피와 땀이 있는 것이다. 예, 우리 근대사만 바라보더라도. 예.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은 이 수많은 권력 투쟁, 우리도 지금 이미 여러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또 자국 군인에 의한 민간인 사살이 있었죠. 정치적인 이유로. 예. 그리고 쿠데타 음모도 또 있었고, 그러면 또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나갔겠죠.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군은 6.25가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죽인 북한군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어요. 그런 게 다 뒤섞여 있죠. 엄청나게 역동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에는 우리가 뭐 어디다 찍던 기표를 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최소한 근대사,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를 지켜와 줬던
제가 어제 뭐 동학 말씀도 잠깐 드렸는데 그런 기억의 엑기스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훌륭한 나라입니다. 예, 더 훌륭해지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